저녁 7시. 저는 67세의 박정우입니다.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 순자를 떠나 보낸 후 이런 고요한 저녁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적막했고 식탁에는 혼자 먹을 저녁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정우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가 워낙 많아서 저는 바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숙이에요. 김영숙.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45년 전 제 나이 22살 청년이었을 때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이. 정말 너야? 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정우 오빠. 4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 특유의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사실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집을 정리하는데 우연히 옛날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오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도 아내 순자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캐나다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혼자 식사하고 뉴스를 보고 산책을 다녀와서 또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만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심해지는 외로움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도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어.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45년 만의 통화에서 서로의 상실과 아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우 오빠, 정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전 이야기도 하고 지금 이야기도 하고 요즘 정말 말할 사람이 없어서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년 만에 옛 연인에게서 온 전화. 서로 배우자를 잃은 상황에서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아? 다음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인 시내 커피숍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아, 정말 너구나. 많이 늙었죠. 영숙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전히 예뻐. 옛날 그대로야.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사라졌어?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오빠가 가난하다고, 장래성이 없다고. 그래서 강제로 다른 사람과 선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오빠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45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을 때의 상처가 다시 아려왔습니다. 그 사람과 행복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하지만 가끔 오빠 생각이 났어요. 특히 힘들 때마다. 저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순자는 정말 좋은 아내였지만 가끔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웠어. 우리는 각자의 지난 45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은 중학교에서 35년간 국어를 가르치며 두 딸을 키웠고 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가고 나니까 정말 말할 사람이 없어서요. 나도 그래.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의 깊은 공허함,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현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배우자를 잃은 60대 후반의 두 사람이 45년 만에 재회해서 우정을 나누는 것, 과연 문제가 될까요? 저는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영숙아, 우리 나이가 이제 얼마나 됐는데 남들 눈치 보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아? 어머, 박씨 어르신이 요새 여자분과 자주 다니시던데?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씨 돌아가신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참 빨라. 배우자 없어지면 바로 다른 사람 찾던데.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이런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숙과 몇 번 만난 것뿐인데 벌써 이런 소문이 나다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캐나다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누구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동네 아는 분이 연락 주셔서요. 아버지가 어떤 여자분과 자주 다니신다고. 결국 아들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민수야, 그냥 옛날 친구야.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가끔 만나는 거고. 아버지, 저 걱정돼서 그러는데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한편 영숙도 둘째 딸 미영이에게서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어떤 남자분과 만나고 계신다면서요? 미영아, 그냥 옛날 친구야.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정말 실망이에요. 다음 날 만난 우리는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아, 우리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 저도 딸한테서 전화 왔어요. 많이 화내더라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잘못? 뭐가 잘못이야?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나 마시며 이야기하는 건데. 영숙아,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지금 뭘 원하는 거지? 저는 그냥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혼자 있으니까 답답했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남을 계속해야 할까요? 영숙아, 우리 한동안 만나지 말까? 영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숙과 만나지 않기로 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적막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혼자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산책을 다녀와서 또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는 텅 빈 식탁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숙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반대로 저와 만나지 않기로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길고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미영이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책 읽고. 친구들하고는 안 만나세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다들 아프거나 바쁘거나. 실제로 영숙의 동년배 친구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어떤 이는 무릎이 아파서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정기 검진을, 영숙은 무릎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우 오빠. 영숙아, 웬일이야?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했습니다. 영숙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집에서 혼자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지난 2주가 얼마나 무료하고 외로웠는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의 반대와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우정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를까요? 정우 오빠, 요즘 너무 외로워요. 영숙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밖 공원에 앉은 우리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숙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해? 정우 오빠, 저는 45년 전처럼 사랑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해요. 남편하고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나도 그래. 너와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서 검진받고 나오는 길이야. 혹시 그 여자분과 함께 계세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우연히 만났어. 아버지, 정말 걱정돼요. 그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인지. 전화를 끊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를 사기꾼으로 의심하고 있어.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영수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설명해보자.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영숙은 딸과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은 45년 전에 아버지가 사귀던 사람이야. 그때 집안 반대로 헤어졌는데 최근에 우연히 연락이 닿았어.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 민수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그분을 만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말할 사람이 있어서 좋은 거야.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모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놀랍게도 며칠 후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그분과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저의 아들 민수와 영숙이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난 민수는 영숙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영숙 아주머니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중학교에서 35년간 국어를 가르쳤어요. 작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고요. 자녀분들은요? 딸 둘이 있어요. 큰딸은 캐나다에 있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민수는 영숙의 답변을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45년 전에 젊을 때 사귀던 사이였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식사를 하면서 영숙은 진심을 전했습니다. 민수 씨,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버님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민수는 영숙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영숙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에는 두 가족이 함께 만났습니다. 민수와 미영이가 서로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였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 걱정이 많았어요. 민수가 털어놓았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두 분 보니까 정말 좋은 친구 같아요. 맞아요.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두 사람의 자식들도 만족해했습니다. 부모가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 고령화 사회의 현실입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혹시 재혼 같은 생각은 없으세요? 재혼. 정우와 영숙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의 말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대화의 즐거움,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 영숙도 딸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혹시 엄마가 재혼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세요. 다음 날 만난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좋거든.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 저도요. 오빠와 있으면 안정감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 재산 정리, 자식들과의 관계, 상속 문제 등. 우리 나이에 재혼이 현실적일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둘 다 집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 없고 자식들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영숙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정우, 오빠, 괜찮아요?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후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을 때 6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영수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재혼 말이야. 퇴원한 저는 영숙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나와 결혼하고 싶어? 영숙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혼보다는 지금처럼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어떨까 해요. 왜? 결혼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재산 문제도 그렇고 자식들 관계도 그렇고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오빠가 아프실 때처럼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관계는 되고 싶어요.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지만 서로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이런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엄마도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사람들에게 영숙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영숙 씨예요. 45년 전부터 아는 사이고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이웃들도 의외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의지하면 좋죠.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안정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벚꽃이 만발한 공원을 산책하는 두 사람. 영수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45년 전이요. 물론 기억해요. 그때는 젊어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옆을 보면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죠.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60대 후반의 두 사람이 선택한 이런 관계, 결혼도 아니고 단순한 친구도 아닌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길이 새로운 관계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정우 오빠, 고마워요. 뭐가? 제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준 것.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이런 따뜻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것. 나야말로 고마워. 너 덕분에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두 사람은 벚꽃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은 봄날, 그들만의 특별한 선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두 분 보기 좋네요. 서로 의지하면서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정우와 영숙은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꼭 전통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함께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많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의 깊은 외로움, 자식들과의 세대 차이, 사회의 편견 등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정우와 영숙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꼭 전통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현대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관계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고 기다려 주세요.